예, 저는 로고스 학원 원장 박지호 원장이고요. 오늘 6학년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입시 전략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단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6학년이 됐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중학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번 제 말씀을 이제 좀 따라해 주세요. 중학교 영어는 시작. 중학교 영어는 없다. 없다. 중학교 영어라는 건 없어요. 중학교 때 뭘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뭘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뭐예요? 대입 영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그럼 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냐? 이유가 있어요. 이 대입 영어를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면 좋죠. 근데 안 돼요. 대입 영어는 일찍 끝나야 돼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중3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기 전에 뭐가 끝나야 된다? 대입 영어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것을 저희 학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있냐 하면은 중3 졸업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85점 맞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죠. 이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수능 영어에서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하는 아이들이고, 마지노선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입 영어 준비를 합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3년 가까이 준비를 하거든요. 3년 가까이 대입 영어 준비를 하면은 최소한으로 나와야 되는 점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목표죠, 목표.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조금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문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독해도 공부하고 단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너무 좋죠. 근데 문제가 있죠.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영어를 많이 하면 그만큼 뭐를 못한다는 얘기죠?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입시 영어 강사로서 제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입을 결정짓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뭐죠? 수학이에요. 그리고 최상위권에서는 뭘까요? 국어예요. 국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저는 제 자랑 아닌데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철학 계열 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도에 제가 항상 저는 수능 문제 다 보거든요. 국어 문제를 봤는데 이거 못 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면 풀 수 있는데 제한 시간 내에는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인문학 졸업한 저도.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볼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뭐냐 하면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 선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선행은 선행은 나쁜 거고 심화는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사실 이게 십몇 년 전에 되게 교육계에서 유행했던 말인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행이 심화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모여 계신 우리 6학년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학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입시 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제가 일단 먼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대학을 가는 대입 영어. 자,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는요, 아이들이 영어를 잘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 대입 영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일단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죠? 대입 영어가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대입 영어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어머님들 다들 아시죠? 어떤 점수가 필요하죠? 대학교 갈 때 영어 필요하죠? 영어 점수 필요하죠? 어떻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교 내신이죠. 고교 내신. 고교 내신. 중학교 내신 점수는 안 들어갑니다. 대입에.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우리 아이가 갈 고등학교가 어떤 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하는지를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언제 준비해야 된다? 중학교 1학년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지 않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올라가면? 고등학교에 올라가 버리면 중학교 시험과 완전히 180도 판이하게 다른 고등학교 내신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중학교 때. 자, 그리고 고교 내신과 더불어서 자, 뭐가 필요하죠? 입시. 그러니까 요게 입시인데 무슨 점수? 그렇죠. 수능 영어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학교 영어라는 거는 없다.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대입 영어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라기보다는 수험생 1년차가 되는 것이고 대입 영어는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정리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수능 영어가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수능 영어, 채은이 어머님, 수능 영어 몇 문제죠? 기억이 안 나세요? 아시는 분, 수능 영어 몇 문제일까요? 모르신다. 자, 수능 영어 몇 문제냐면요. 45문제를 몇 분 동안? 70분 동안 푸는 시험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듣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듣기 몇 문제일까요? 자, 듣기가 17문제예요. 그리고 읽고 푸는 문제가 그러면은 몇 문제가 될까요? 28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수능 영어의 특징은 뭘까요? 듣기가 어려울까요? 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리딩이 어려워요. 자, 리딩이 28문제인데 28문제가 다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이 28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어렵다? 10개가 어렵습니다. 10개 문항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자, 그 10문항은 얼만큼 어렵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에는 재작년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유튜버가, 교육 유튜버가 하버드 대학에 가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한테 줘요. 교수님, 이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푸는 수능 문제예요. 못 풀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이 백인 교수님이 못 풀어요. 우리나라 고3들이 푸는 이 수능 문제를.
그만큼 리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리딩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어머님들이 인터넷에서 도대체 이제 우리 아이가 몇 년 뒤에 볼 수능 시험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나시죠? 자, 앞에는 뭐다? 듣기 문제예요. 듣기 문제가 이렇게 17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3페이지 쉽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까지가 이제 뭐 도표나 실용문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부터 어려워진다? 5페이지부터 어려워져요. 5페이지에 이제 빈칸 넣기 나오면서부터 어려워져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가 어려워요. 여기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 수준은 뛰어넘는 수준인데,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지막 8페이지에 이제 장문이 있는데, 요거는 비교적 쉬워요. 요령 있으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자, 그러면은 수능이 왜 어려운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몇 페이지인가? 자, 제가 페이지 번호를 불러 드릴게요. 아이고, 인쇄가 좀 불편하게 됐네요. 자,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제가 수능 영어 시험의 특징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 어머님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소재의 추상성. 시작. 자, 소재의 추상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뭐 털이 까맣고 다리가 짧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바로 머릿속에 강아지가 떠오릅니다. 왜죠? 이건 구체적인 모습이니까요. 자, 추상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관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의 소재가 뭐 강아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치, 사회, 문화, 철학 이런 데에서 나와요. 심리학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다양한 글을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초등 과정에서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좀 많이 해서 문해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수능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는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아는 단어도 많고 문법도 정확해서 긴 문장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는데 답을 못 고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책을 싫어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해 감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독서노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데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소재 자체가 좀 어렵다. 관념적인 얘기가 나온다. 철학적이고 정치, 사회, 문화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할게요. 극도로 긴 문장. 시작. 자,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뒤에 보시면은요.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44페이지, 45페이지가 있거든요. 45페이지가 이제 재작년도 19년 문제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21번 문제인데 거기 찾으셨죠? 45페이지. 여기 이제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제 리처드 더킨슨으로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해요. 자, 요거 문장 어디 끝나죠? 마침표 어디 있나요? 자, 우리 어머니 마침표 한번 찾아볼게요. 마침표 어디 있나요? 그렇죠. 넷째 줄에 있죠. 그거 한 문장이에요. 지금 저희가 인쇄를 이렇게 옆으로 해놔서 그렇지 이게 실제 수능 지문은 8줄이었어요. 자,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8줄짜리 한 문장을 쓰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그 친구랑 절교합니다. 이상한 글이에요.
실제로 영미권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한 글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문법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해가죠? 이건 이제 우리 이제 뭐 어머님들 옛날에 공부하실 때 뭐 구문독해 뭐 이런 말, 저는 이거 이제 스트럭처 패턴즈라고 하거든요. 스트럭처 패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알지 않으면 이렇게 긴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학교 때 1, 2학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문법 과정이죠.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보시면은 네. 42페이지에 3, 4, 5번은 그래도 이제 좀 수능의 특징인데 유리한 것이죠. 3번. 이제 정해진 유형. 자, 유형이 정해졌다는 게 뭐냐면요. 수능 이야기는요. 이렇게 그 특별한 반전은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포멀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수능 글인데 이제 요 앞에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은 옛날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반드시 여기 3분의 1 지점에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그러나가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통념 비판이라는 형식인데 수능에서는 이야기하는 방식이 한 몇 가지 패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애완동물에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다 라고 시작을 하면 강아지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고양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반면에 고양이는 이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개를 빼요. 그 문장을 빼서 1, 2, 3, 4, 5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면은 요령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용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번 문제는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고 19번 문제는 글쓴이의 심경을 물어보는 거고 20번 문제는 글의 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8페이지 보면 두 문제, 세 문제. 무슨 말입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 요령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주관식이 없어요. 전부 1, 2, 3, 4, 5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의 특징이고요. 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행히 듣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항별로 정답률이 이제 9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좀 준비를 한 친구들은 이제 거의 틀리지 않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긴 문장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제 독해하고 그러잖아요. 문법도 배우고 독해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우리 수능 영어 시험은 누가 보는 것이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들도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어머님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수능 모의고사라고 해요.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4번을 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만드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독해 자료로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를 읽을 여유가 없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뭘 읽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고 수능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이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능 시험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고교 내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고교 내신. 고교 내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미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이미 다 압니다. 잠시만요. 좀 무서워? 당신 표정 너무 힘들어, 보기. 자, 고교 내신은 이미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올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나 빈칸 넣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고교 내신 문제는 어떤 게 어렵냐면요. 바로 어법 변형 문제가 어려워요. 어법 변형 문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중학교 내신 문제는 좀 쉬워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나는요, I like to play soccer. 밑줄을 이렇게 쳐요. 그리고 1, 2, 3, 4, 5번 해서 다음 중 여기에 있는 예문에 있는 투부정사의 용법과 같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때요? 단순하고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는 저희 자료집 보면은 이제 제가 그 하남고 문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남고에서 잘 내는 문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지문이 쫙 나와요. 지문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1, 2, 3, 4, 5, 6, 7, 8까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요. 밑줄이 쳐져 있어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1번부터 7번까지 뭐 해라? 틀린 걸 고쳐라. 근데 틀린 게 몇 개인지 얘기를 안 해요. 다 틀렸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틀렸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학생들을 애먹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사실 이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어민은 못 풀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 푸는 시간이 고등학교 1교시가 50분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나눠주고 걷어가고 하니까 몇 분이에요? 45분이죠. 45분 동안에 이런 문항의 문제 33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완전히 뭐랄까 딱 문장을 보는 순간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밑줄을 보고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뭘 물어보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눈이 언제 만들어져야 된다?
중학교 때 만들어줘야 돼요. 왜?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가 언제 있겠어요? 3월에 있겠죠. 그리고 5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가 있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부터는 뭐예요? 그거부터는 내신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잘 봐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중3 뭐 2학기부터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6학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볼 때 집에 가면 이제 뭐 게임하고 자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을 텐데 얘가 이제 2, 3년 뒤에는 로고스 원장님 말대로라면 이런 거를 읽고 풀어야 된다던데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중학교 과정이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이런 학원들이 미사에 아직도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1년 내내 뭘 한다? 내신 대회를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신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1년 내내 내신 대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상담이 와요. 저희 원에. 우리 학생 영어 잘하나요? 라고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선생님, 저는 학교 시험은 거의 다 맞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90점 이상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80점 정도 나와요. 고3 건 아직 못 풀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저희 원에 중학교 1학년 반이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반이 4반이 있는데 스카이 의대반이 이제 월수군에 한 반 있고 화목토에 한 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이죠. 기본반도 월수금에 한 반, 화목토에 한 반 이렇게 이제 4반이 있거든요. 월수금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재가 이거예요.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전국연합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아시겠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능보다 조금 쉬워요. 그 교재를 우리 아이들이 풀고 있는데 많이 안 틀려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법 딱 보는 순간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딱 확인 탁탁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반 교재인데 여기 보면은 고등 영문법 실력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좀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잘 풀어요. 제가 볼 때 이 반 애들은 내년 말이면 끝나요. 내년 말이면 수능 영어 다 고3들 푸는 수능 실제 그러니까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월수금반이니까 금요일이겠구나. 딱 한 4시 반 정도면 뜨거든요. 뭐가 떠요?
수능 문제가 떠요. 그럼 얘네 바로 풀리면 얘는 풀어요. 중학교 2학년 내년이면은. 이게 그런 목표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중3부터는 얘네들이 지금 대체로 물어보니까 중3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고등 수학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 영어에 대한 부담이 좀 줄죠. 많이 줄죠. 그럼 그 시간을 뭐 할 수 있다?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어 실력은 약간 자전거 타기랑 좀 비슷해요.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꽤 잘 탔는데 제가 한 10년 안 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타니까 예전만큼은 못하게 탈만해요. 못하진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중학교 때 영어 실력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고등학교 때 조금씩만 해도 실력이 줄진 않아요. 물론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수학은 좀 달라요. 어머님들이 아니 영어 원장이 왜 이렇게 수학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수학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내가 미적분을 막 공부하다가 집합 명제를 다시 보면 잘 안 풀려요. 영어는 어휘력이 갖춰지고 문법 실력이 갖춰지고 독해력이 갖춰지면 그 하나의 틀로 다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수학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해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전날까지. 수학은 시간이 많이 들어요. 고등학생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우리 학생이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수학을 8시간 하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미적분 어머님들도 옛날에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그러면 나머지 몇 시간 갖고 이 2시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되고 사탐 과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요거까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입시 전략을 이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대학을 가는 방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뭐랑 뭐죠? 정시와 수시예요. 이 수능 점수 가지고 가는 게 정시 입학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부 점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예요. 사실 수시 전형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하나씩 세본 적이 있는데 한 300개 정도 돼요. 뭐 어머님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전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수시 전형 중에 가장 많이 여기 하남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는 수시 전형. 여기까지는 모르신다. 학종이라는 게 있어요. 학종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줄임말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 얘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내신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신에다가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내신에 자소서가 들어가요. 이 자소서에는 그 아이의 학과 공부 외의 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학생회 활동을 했다거나 교회 봉사를 했다거나 교회 어떤 무슨 그런 뭐 대회 이런 데에서 수상 기록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생이 돼서 하남 지역 친구들은 사실 이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수시로 훨씬 더 많이 가요. 이 지역은. 수시로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수시로 많이 간다는 게 내신 따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그렇죠. 강남에 비해서, 송파에 비해서, 명일동에 비해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내신 따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년 우리 중3 애들 중에 전교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하남고를 안 가요.
와부고를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내신을 딸 수 있는. 지금 저 정도 1등, 1, 2등 하는 애가 있어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걔는 당연히 뭐 이런 수능 점수 뛰어나죠. 근데 걔는 목표가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과 문과 나누면은 계열에서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계열에서 전교 1등 하면은 뭘 받을 수 있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계열별로 한 명씩 주거든요. 전교 1등. 그러면은 연고대까지는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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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소서가 빠지는 학생부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한 뭐 논술 전형. 자, 요 정도. 요게 이제 그 외에도 뭐 전형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있어요. 수시는 약간 운이 좀 좌우합니다. 수시는 좀 운이 좀 좌우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또 제가 자꾸 뭐 다른 학원 무슨 뭐 탓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야, 수능 중요하지 않아. 너 내신만 잘 따면 뭘로 갈 수 있어? 수시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수능 이거 안 하고 뭐예요? 교과서 막 하는 그런 학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우리가 수시를 쓸 때, 수시 원서를 쓸 때, 또 우리 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지금 수시 원서 쓴다고 하니까 좀. 근데 이건 금방 닥칠 일이에요. 예.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선을 하나 딱 긋죠. 이게 뭐예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뭐예요? 정시지수예요. 내가 수능 점수로 정시로 갔을 때 대학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선을 그어요. 그리고 수시를 어떻게 써요? 그 위쪽으로 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수능 점수가 안 나오면 어차피 수시를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별로 대학마다 다른데 이 수시에서 뭐가 있습니까?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수능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학원에서 내신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은 걸러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학원이 이제 뭐 커리큘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내신 대비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중학생들은. 왜? 중학생들은 내신이 좀 쉽거든요. 사실 쉬워요. 중학교 내신은.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한 83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나와요. 내신 평균이. 영어 시험 평균이. 그러면은 사실 95점 받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남고 같은 경우에는 85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평균이 영어 평균이 한 50점 정도 되거든요. 무조건 이만큼 내려가요. 지난번에 미사고 국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그때 평균이 40점이었어요. 아예 달라요. 문제 자체, 문제 수준 자체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무슨 등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일단 입시 얘기는 좀 이제 마무리를 칠게요. 등급이라는 게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1등급 뭔지 아시는 분? 1등급. 1등급이 뭘까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뭔지는 모르시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는. 네, 채원이 형은 어떤 거? 1등급. 그렇죠.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1등급인데 상위 4%예요. 이걸 1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몇 명까지? 4명. 200명이 있으면 몇 명까지? 8명. 그리고 요게 이제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은 11%까지. 이게 2등급. 그리고 3등급은 23%까지가 3등급이에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보통 이제 여기 안에 있거든요. 보통 이제 여기가 제일 많죠, 여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으로 가야 돼. 2등급으로 가야 돼.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주로 학원에 많이 있고, 물론 이제 9등급까지 있으니까 뭐 7등급, 8등급도 어디는 있겠죠. 근데 뭐 본 적은 없어요. 주로 이제 요렇게 우리 어머님들이 1등급, 1등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상위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하남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남고에서 1, 2등급 정도를 받으면 지금 보니까 한 서성안까지는 가요. 서성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 서성안, 뭐 중경외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학 이제 서열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성적에 맞춰서 뭐 하남고나 양소고나 와부고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신 등급을 좀 더 쉽게 잘 따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남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평준화가 돼버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남한고, 미사고 이런 데 잘하는 아이들이 막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거기서 내신 따기가 또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기이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비유컨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박태환 선수하고 요즘에 뭐 TV 잘 안 나오던데 수영 선수 아시죠? 저하고 시합을 하면은 저도 뭐 수영 좋아하는데 박태환하고 저하고 시합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박태환이 이기죠.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박태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발을 빨리 하면 돼요. 제가 한 5분 정도 일찍 출발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는 이미 나 다 했는데?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입시 공부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6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요거 제가 5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EAP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교 1등 한다는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EAP를 언제까지 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어요. 왜? 두 마리 토끼라는 제가 아주 식상한 표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죠. 맞죠?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그런 서울대생이 나오면 안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다들 전교 1등 한 애들인데 이러고 모여있는데 외국인 한 명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데 한 4-5명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다 도망갔어요. 자, 이게 94년도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제 안 돼요.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초등 어학원의 목표예요. 자, 그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걱정하신다고. 초등학교 6학년이야. 초등학교 5학년이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자,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자, 어머님들이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대입 영어는 사실 거기에 이 정도도 아니다. 대입 영어는 요거밖에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 또 다른 학원 또 막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쯤에 어떤 어학원에 들어가서 천천히 시작을 해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파니스 했다고 할게요. 천천히 가르쳐요. 이쯤 되니까 애가 조금씩 쓰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말하자면 원어민 한 7세 정도 수준으로. 근데 갑자기 그 학원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더니 뭐 해야 된다?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한국어로 수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쉬운 책 있죠. 중학교 1학년 레벨 1 이런 걸 놓고서 자,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어학원을 몇 년 다녔죠?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5년을 다녔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또 글을 쓰지 못해요. 자, 이거는 현실이에요. 대입 영어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입 영어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저희 학원 EAP에 속해 있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그 EAP 과정은 언제까지 해요? 중1까지 합니다. 물론 이거는 담임하고 원장하고 다 협의하에 해야 되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학교 1학년들 그 스카이 의대반에 있는 아이들, 걔네 초등학교 때 모의고사? 한국어로 문법 수업? 해본 적이 없어요. 본 수업에서 그 아이들은 100% 영어 수업을 했고, 영어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 체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K레벨부터 해서 주니어, 시니어까지 있거든요. 걔네들이 시니어까지 하고 입시 영어로 바꾼 애들이거든요. 시니어까지 하고 입시로 딱 바꾸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그냥 풀더라고요. 뭔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토론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수능 문제는 글 쓰는 거 있습니까? 없죠. 토론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주관식입니까? 아니죠. 1, 2, 3, 4, 5번 중에서 뭐 하면 돼요? 고르면 되죠. 애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실제로 EAP 끝나고 대입 영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더 이상 영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의 한국어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한국어 이름 부르니까 yes 하다가 네? 어떤 남학생은 쟤는 참 그 애가 과묵하구나. 입시 영어 딱 들어가니까 애가 말을 엄청나게 해요. 못한 거였어요, 그동안. 사실 남학생들 중에 글 쓰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정말 살았다 합니다. 입시 영어 시작되면. 아이고, 살았다. 제 아들도 그랬어요. 오히려, 야, 단어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 문장 외워. 분사구문 뭐야? 종속절을 간단하게. 예. 투부정 준동사는 뭐야? 동사가 변해서 다른 품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공식적으로 알려주면은 애들이 편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영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대입 영어는 그 중에 굉장히 크게 일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AP 과정은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6학년 그 겨울까지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지금 6학년 저하고 지금 문법하는 또 아이들이 지금 또 입시 영어 하는 6학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거 무슨 저 간담회하다 학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6학년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애매해요? EAP를 계속 해왔으면 EAP를 6학년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때 되게 많이 늘어요. 아이들 말하고 글 쓰는 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학교 1학년 스카이반 애들 있잖아요. 걔네 주말에 나와서 저거 해요. 뭐 영어로 말하고 발표한 거 있죠.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많이 개설을 할 거예요. 어떤 애들은 집에서 화상 영어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한 게 아깝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내년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EAP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때 입시형으로 딱 하니까 그럼 아이들이 글 쓰고 말하는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말반 운영을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지만 그것도 언제까지밖에 못해요? 고등수학 들어가면 못해요. 왜? 수학 숙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써서 토론하는 거 글 못 써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24년간 사교육계 영어 학원의 강사로 원장으로 일했던 제가 드리는 어머님한테 드리는 솔루션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초등학교 때 지금 사실 이제 6학년 대상이 간담회니까 사실은 뭐 더 저학년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지금까지 우리 학원이 아니어도 이런 어학원 과정을 계속 하셨던 분이 있다면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 봤자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불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 지금 로고스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주말 특강을 해요. 주말 특강을. 거의 뭐 이렇게 주말 특강을 시작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들으면 돼요. 또 방학 특강. 방학 때 한국어로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 와서 들으면 돼요. 그 정도면 EAP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합니다. 채은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겨울에 와서 방학 특강 2달 동안 했잖아요. 책 2권 끝냈어요. 굉장히 잘해요. 아이가 뭐 워낙 영리한 아이이기도 하지만 영문법을 잘 못 가르쳐서 그렇지 잘 가르치면 애들 다 배워요. 네. 그거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할게요. 영문법을 어떻게 가르치냐. 예전에 길어졌는데 옛날에 소문 종합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못 배워요. 왜 못 배울까요? 왜 못 배울까요? 왜 재미가 없죠? 제가 맞습니다. 정확하신 거예요.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 성문 종합영어 1장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투부정사에 대한 모든 걸 다 망라해놨어요. 그리고 그때 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이거 진짜입니다. 저희 집 앞에 학원 있었거든요. 네, 어떤 뭐 인기 많은 선생님 강좌를 등록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한 달 동안 투부정사를 완벽하게 끝내줄게. 한 달 동안 뭐만 해요? 투부정사만 해요. 못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이 다시 투부정사를 듣는다면 한 달 동안 투부정사를 했으니까 다시 투부정사를 듣는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2년 뒤겠죠. 못 배워요. 자,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성문 종합영어 놓고 가르쳐도 저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냐?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 돌린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학원 관계자는 안 계시죠? 돌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문법책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2달에
1회가 돌아가야 돼요. 아, 잘못 썼다. 자, 두 달에 1회가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면 애들이 배워요. 아시겠죠? 이 두 달에 한 바퀴씩 돌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처음에 가르칠 때는 투부정사가 뭐야? 동사원형 앞에 투가 붙어. 뭘로 바뀌어? 명사로 바뀌어, 형용사로, 부사로 바뀌어. 예문 쫙 보여주고 끝. 더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애들 못 배워요. 그리고 두 달 뒤에 다시 또 투부정사를 배워요. 그때는 전에 했던 거를 쭉 설명을 해주고 리마인딩을 시켜주고 거기에 하나씩 얻는 거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얻는다거나 뭐 투에버 PP 투부정사를 얻는다거나. 이해가죠?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제 설명할 때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 써봐. 쓸 줄 알지? 자, 예문 쫙 하고 애들 외우고 끝.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지난번에 배웠던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에 뭘 얹어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을 얹고 세 번째 할 때 거기다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한테 문법을 가르쳤는데 일주일 지나서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 이게 경험 없는 선생님들은 화를 내요. 야, 너 일주일에 배운 거 왜 기억 못해? 아니요.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애들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자? 전날 배운 거. 그 전 시간에 배운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죠. 그리고 반복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라? 숙제만 해라. 그 숙제는 뭐죠? 이번 시간 배운 거 복습해서 다음 시간 테스트 보는 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문법을 배워요. 요렇게. 그리고 영문법을 만드는 출판사가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어머님들 다 아시는 뭐 동아, 천재, 능률, 신사고, 비상 20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학원이 한 10개 정도 책을 보는데 1권을 했죠. 1권을 오래 하고 2권으로 가고 2권을 열심히 오래 하고 3권으로 간다. 이런 못 배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달마다 문법책은 끝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계속 반복되니까 1권 하고 그 다음에 1권 하는 거예요. 출판사 바꿔서 1권 한 2번만 해도 돼요. 워낙 쉬우니까. 자, 2권은 몇 번 해야 돼요? 최소 4번은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3권으로 가요. 3권도 한 4, 5번은 해야 돼요. 방학 특강까지 들으면 5번, 6번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부터 아는지 아세요? 영어 문법을? 이쯤 돼야 알아요. 물론 영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안에 뭐 앞에 아는 아이, 지금 채은이처럼 앞에 아는 애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7번 정도 반복했을 때 그때 알아요. 한 요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이 투부정사라고 할 때, 아, 선생님 뭐 설명하실 거죠? 이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은 포인트만 잡아주면 아이들이 백지에다 쓸 수 있게 돼요. 예문과 설명을.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넣어야 돼요. 절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해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학원의 중등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잘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EAP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더 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지금 뭐 새로 오신 어머님들도 있을 텐데 아이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판단해 드립니다. EAP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어차피 6개월이니까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 이제 많이 오셨는데 이제 또 저희 부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뭐 EAP 과정이나 이런 것들 또 상담하실 분 하고 또 저하고 이제 그 시간 정해서 오늘 뭐 이렇게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서 한번 뭐 다시 아이랑 또 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아이랑 내원하시면은 제가 자세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 2개 정도만 받을게요. 제가 이제 그 입시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대표해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시다. 예. 저희 아이들이 6학년이잖아요. 네. 2026년도에 수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26년도 그때쯤부터 대입 입시 제도가 좀 많이 바뀐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내시 고등학교 학교 성적 반영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정시랑 수시 중에서 그러면 수시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인가요? 정시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때가 되면은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권이. 현 정권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게 되면 아시죠? 여당 야당 사이가 안 좋아요. 싹 바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저희 아이들 시험 보는 시점이더라고요. 얘기한 연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섣부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6학년들 중1이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수능과 내신은 똑같아요. 똑같은 준비 과정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근데 사실 둘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문법 쪽으로 더 이렇게 정교하게 갈 건지 어려운 독해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공부를 할 건지는 그거는 나중에 2학년 이후에 좀 우리가 다듬어 갈 부분이고 지금은 일단은 영어 공부를 어떤 그 대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제가 촬영을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법 그 특강이 토요일에 있더라고요. 저는 몇 번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아마 애들 스케줄을 보면은 아마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일정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예 시간대를 아예 학원이 하지 않는 시간대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오전이나 뭐 일요일 저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또 그래요. 뭐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들으면 되게 도움은 많이 돼요. 근데 방학 특강,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럼 오전이라 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뭐 12시나 1시 정도에 해 왔거든요. 계속 그거는 진행이 될 거고, 그 문법 특강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어머님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중학교 때 네. 하남 쪽에서는 중학교의 내신이 네. 난이도가 많이 학교마다 달라서 학원들이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따라서 중1 2학기부터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 학교도 생겼고 그렇죠. 아닌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도 그러면 문법반에서 내신을 한 달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 학교별로 사실 방구석은 하잖아요. 학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레벨별로 진행을 하는데 내신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이렇게 다시 이제 재편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학년들은 한 달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사실 2학년들은 한 달까지 할 게 없어요. 교과서 2가거든요. 걔네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훨씬 어려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2가예요. 그냥 이렇게 문법 이렇게 보문 분석해주고 야 외워라. 그리고 뭐 두꺼운 거 문제집 던져주고 야 이거 일단 다 풀어라.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 100점 나와요. 중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자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 내신에 관한 얘기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이 아이가 사실 출신고등학교 잘 안 보거든요. 물론 있죠. 뭐 대원외고나 뭐 민사고나 하나고나 있긴 한데 하남고를 나왔다고 그래서 사회에서 뭐가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건대부고 나왔는데 도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초등교육이 있고
중등교육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등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이라는 게 이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뭐 이런 건데, 참 안타까운 게 중등교육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외국 프로그램처럼. 저는 이제 아이들 많이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중등과정이 고등과정에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밖에 이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특히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정도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논문도 쓰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입시 공부를 해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제가 입시 수업할 때, 자, 이 예문을 읽고 지문을 읽고 한번 우리 생각을 서로 한번 토론해 볼까? 이런 거 안 돼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수능 출제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여기 이렇게 나왔지? 그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아, 그렇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겠지? 맞지? 맞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등 과정이 사실 좀 정상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좋은 고등 과정,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면 중등 과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중학교 때 내신 점수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왜 필요하죠?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처음부터 나는 뭐 좋은 고등학교 갈 필요 없고 좋은 대학교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학생은 중학교 내신을 아주 열심히는 안 하겠죠. 대신에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수능 준비를 하겠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까지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한 달까지. 한 달, 두 달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자료도 그렇게 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아깝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수능 점수, 그 다음에 고교 내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한 이 영어 입시 간담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또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 저 부원장님하고 저희 팀장님한테 시간 이렇게 좀 조율해서 저하고 좀 더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장이었습니다.